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몇 시지? 3시 넘고 4시 안 됐거든요. 근데 뒤로 전 지금 뒷좌석에 타서 뒤를 보면 이런 풍경이고 앞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보이시죠? 네, 해가 넘어가고 있죠. 저희는 지금 제 친구 커플이랑 저랑 셋이서 그 페어뱅스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이래 또 그러네. 1시간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치나 스프링스라는 곳에 가서 전 뒤가 더 이뻐서 뒤를 찍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치나 핫스프링스라는 곳에 가서 그 야외에 있는 노천 온천인데 굉장히 알래스카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서 페어뱅스 나와 있는 김에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곳 투어만을 위해서 외국에서 오기도 하고 일본에서 오기도 하고 미국에서 왜 와? 미국인데 여기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오죠. 그리고 보면 중국인들도 있고 그래요. 가보니까 일본어, 중국어, 뭐 이제 일본어가 더 많았어요. 또 이제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거에 이제 보면은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뭐 그런 식으로. 중국어는 못 봤어요. 근데 사실 좀 한자어 있고 거의 일본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랑 2017년도에 왔을 때랑 지금 왔을 때랑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그때보다 좀 더 그 비행기 그 도메스틱 거기서 보니까는 국내선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시애틀에서 올라오는 거기서 보니까 이미 벌써 동양인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느꼈다고. 그 단지 그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 자체가 그렇고 그 페어뱅스 공항에 잠깐 뭐 때문에 잠깐 들렀는데 친구가 뭐 좀 볼 일 있어서 잠깐 들렀었는데 그때도 갔을 때 좀 공항을 제가 이번에 여기 도착했을 때 말고 도착해서 딱 내려서 본 게 아니라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최근에 한 며칠 전에 갔을 텐데 가서 보니까는 이제 좀 천천히 이제 좀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도착해서는 좀 정신이 없고 피곤하고 눈에 뭐가 안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만든 발바닥이 다 사라졌네. 이쪽으로 찍을게요. 이번에 보니까는 그 공항에서 그 일본어랑 중국어가 꽤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거든요. 아, 이제 정말 여기 이게 이렇게 관광지로서 이제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모르겠어요. 걔네 그 일본에서 오는 아마 직항 같은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거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많이 오긴 오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아까 거기는 하룻밤 묵는데 600불이래요. 6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이면 60만 원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1.5를 곱하기도 하고 1.2를 곱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거나 하룻밤에 그 정도. 뭐 굉장히 좋은 방 아니고 그냥 일반 방이 그렇다는 거죠. 600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느낌은 뭐 저희는 뭐 잠을 자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얼음박물관 같은데 거기 가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조각품 같은 거 뭐 이글루라든가 뭐 각종 뭐 말 같은 거 뭐 중세시대 뭐 어떤 그런 타워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왔는데 들어가서 추웠지만 그래도 시간 재밌게 보내고 사진 신나게 찍으면서 서로 찍어주고 모르는 사람도 폰이 막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이 어두우니까는 안 나온다고 막 들어가서 불평을 하길래 왜 남한테 자기 폰을 주면서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찍어줘도.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럼 나는 내 폰에는 프레쉬가 있으니까 이걸로 찍어서 너 전화번호 지금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 딱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 거 아이폰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아닌데 새 거라서 삼성폰인데 삼성폰이 제일 최신 거 최근에 사가지고 그 카메라가 되게 좋다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순간에도 삼성을 얘기할 때 이제 또 한국인으로서 또 그런 그냥 속으로 씩하고 웃게 되는 어떤 그런 기분도 들고. 그리고 얘네는 삼성을 삼성이라고 안 그러고 샘성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3이 SAM에서 그 3이 그 사람 이름 샘 같잖아요. 그리고 A가 첫 음절에 나오면 A가 첫 음절 SAM이잖아요. 그 첫 음절에 나오면 얘네는 아라고 절대 발음 안 해요. 제 다른 영상에도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예요. 엔트 하듯이 그냥 처음에는 에예요.
아가 절대 아니야. 입을 약간 가로로 넓게 만들고 만드는 애. 그러니까는 뭐가 있을까요? 애로 시작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이가 아니라 아이에서 그 애 발음을 하더라고요. 99%는 그냥 앞 첫 음절에 나오는 애를 A를 보면은 애라고 발음을 해요. 아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뭔 얘기하고 있었어? 뭐 아무튼 그랬고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뭐 저기 온천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후회는 없고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더 늦기 전에 빨리 이제 우리는 페어뱅스로 돌아가는 거가 일단 목표고 너무 어두우면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물론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밤에 운전하는 건 항상 어떤 리스크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 동물이 튀어나와도 안 보이고 뭐 좀 여러모로 그냥 어두워서 무슨 여기는 차가 또 많이 안 다니까 무슨 차에 고장이 생기거나 차에 어떤 무슨 조그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여긴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누굴 기다린다거나 뭐 그럴 때도 굉장히 이제 힘드니까 구조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못 받아서 고립이 돼서 죽거든요. 너무너무 추워서 인간의 몸으로 밖에서 견딜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여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살아야 된다면 오늘 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안에서 제가 친구랑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은 좀 많이 시골이고 거기 말고 거기는 이제 사실 미군 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서 엔간한 건 되게 작은 부대라서 그래도 엔간한 건 다 갖춰져 있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모두가 아는 어떤 그런 작은 타운이에요. 그런 데보다 여기 페어뱅스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코스코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각종 프랜차이즈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페어뱅스에선 내가 한 1년은 살아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멀리 혼자 가는 거는 좀 무서우니까 그래도 뭐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냥 기꺼이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나를 도와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관계의 사람 또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싶어. 왜냐면은 사계절을 다 느껴보고 싶으니까. 그 사계절 해봐야 뭐 여름과 겨울 거의 겨울이고 뭐 그래도 짧은 여름 완전 짧은 봄과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름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걸 느껴보고 싶거든요. 계절의 변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별로 그런 생각을 정말 어디서 한 달 살아보고 싶다 어디서 1년 살아보고 싶다 뭐 별로 사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어차피 뭐 인생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우되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왜냐면 좀 뭘 계획하고 했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자기의 그 노멀한 어떤 그 상태로 멀쩡한 상태로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막 노력을 하거나 막 그렇게 애쓰기 전에 그 원점인 상태 지로 포인트로 딱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런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항상 뭔가 막 보상 심리도 막 있고 생기게 되고 사람이 마음이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좋은 게 있으면 잘 받아들이면서 기분 좋게 즐기고 뭐 너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도 노력 안 하고 왜 그러면 그래 봐야 어떤 것들은 살다 보면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고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속상해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사람이 실망하고 뭐 본인 스스로한테도 실망을 하고 상대방한테도 실망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괜히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감정 낭비, 시간 낭비, 서로 관계도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그냥 그렇다고 뭐 노력을 안 하거나 뭘 이렇게 막 되게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딱 있는 그냥 현재성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땅땅 즐기면서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때그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뭔 얘기를 또 하다 이렇게 됐어. 이쪽으로 오니까 또 이쁜데 또 되게 또 난리도 아니네 이 바닥이 진짜.
아, 우리나라 도로가 정말 그리워요. 우리나라 도로는 정말 무슨 미끄럼틀 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도로들에 비하면은 진짜. 하늘은 되게 이쁘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저기 보이시죠? 구름이 엄청 낮아요. 구름이 낮은 게 여기 극지방의 특징이에요. 구름이 낮은 게 이 알래스카 극지방의 특징.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 딱 느꼈는데 옛날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여기 처음에 이사에 와서 좀 살면서 느꼈던 게 뭔 놈의 하늘이 이렇게 낮아? 막 이러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손 뻗어봐 막 이렇게 막 너 손 뻗어서 점프 한번 해봐 뭐 구름 터치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말도 안 되는 조크긴 한데 저는 그런 조크를 되게 좋아라 해요. 별거 아닌데 어이없게 사람 웃게 만드는 그런 누구를 공격하면서 만드는 종격 조크도 아니고 그죠? 농담을 할 때 누구를 약간 이렇게 뭐 공격은 아니지만 공격 아닌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웃게 상황을 웃기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암튼 오늘 저기 온천 욕을 못했지만 온천 욕은 못했지만 그 얼음 박물관 들어가서 뭐 이글루 안에 들어가서도 사진 좀 찍고 흐르는 온천 물도 만져보고 뭐 확인 다 했는데 그건 느꼈어요. 그 수분이 그 온천을 밖에 노상 온천을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는 그쪽 물 가까이로 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춥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똑같이 아까는 한 밖에 5분 서 있어서 내가 느낀 추위랑 각각 그 물 주변에 온천 주변에서 느낀 그 5분 정도 이렇게 있었던데 내 몸이 왜 이렇게 차게 느끼지? 내 몸이 왜 이렇게 막 체온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조금만 더 거기 서 있으면 내가 뭐 옷을 다 입고 있었거든요. 진짜 뭐 장갑은 안 끼고 있었지만 뭐 어쨌거나 근데 거기 딱 서 있는데 느낀 게 내가 조금만 더 서 있으면 정말 내가 여기서 쓰러지겠구나. 정말 얼어 죽지는 않겠지만 이 추위에 내 몸이 이제 진짜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두통이 갑자기 오고 당연히 지금 입고 있는 외투도 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해프거든요. 해프 반 허리 정도까지 딱 오는 거라서 다리가 왜 엄청 추울 때 서울에서도 영하 10도 넘게 넘어가고 체감온도 뭐 10몇 도 막 이러면은 허벅지가 너무 시리잖아요. 바지를 뚫고 들어오는 그 느낌 딱 그 느낌이 딱 나면서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느낌은 정말 처음 받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추위를 느낄 새가 없어요. 공기는 너무 차갑고 바람은 불고 공기는 너무 차가운데 그리고 막 바람도 부는 날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춥다고 느껴본 적은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그냥 차로 들어왔는데 차로 딱 들어와서 앉아보니까는 다리에도 감각이 없고 허벅지에도 감각이 없고 막 무슨 손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 뭐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막 거의 울 뻔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막 너무 들떠가지고 막 물 옆으로만 가려고 했는데 뭐 영상도 찍고 뭐 나름 뭐 했지만 물 옆에 가서 왜 그렇게 추웠는지 나중에 좀 느껴보니까는 왜 그러냐면 물이 수분이 있으니까 수분이 있으면 왜 더워도 왜 각 나라를 다니다 보면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습 때문에 그 고온이 더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덥게 만들어지고 왜 겨울에도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 체감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단순히 그 온도가 말해주는 게 다가 아닌 거. 온도랑 습도 그리고 바람. 근데 그러니까는 정말 춥고 거기서 습도가 있으니까는 옆에 그냥 쌓여있는 눈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그 온천에서.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 그 뭐랄까 체온을 다 앗아가는 어떤 왜 더워도 이렇게 좀 드라이한 곳에 가면 더워도 이제 건조한 곳에 가면은 그렇게 좀 덜하다고 하잖아요. 더워도 건조한 곳에 가면 그냥 햇볕만 피하면은 덥지 않아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이 더운 이유가 고온다습이잖아요. 덥고 그러니까 온도도 높고 그리고 습하니까
장마철 이럴 때 사실 온도가 뭐 30몇 도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습해서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그 체감 온도가 말도 안 되게 높게 올라가는, 완전 찝찝해서 막 미칠 것 같고 막 너무너무 막 찝찝하고, 샤워를 했는데도 찝찝하고, 그래서 계속 땀 삐질삐질 흘리고, 운동해서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더워서 몸이 쏟아내는 그런 땀들. 여기도 아까 정말 그 습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몸소 한번 뼈저리게 진짜 몸소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습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습기가 있고 없고, 공기 중에 습기가 있고 없고가 주는 어떤 그런 거가 나를, 내 몸이 진짜 이렇게 손상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내 피부가 다칠 수도 있고. 왜 동상이라는 게 한 번 입으면 계속 입는다고 하잖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린다고도 하고, 걸려본 적은 저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손에 기본적으로 땀이 있어서 장갑을 끼고 있어도 되게 추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갑을 껴도 추운 이유가, 그 장갑을 껴고 있어도 손에서 계속 삐릿삐릿 땀이 조금씩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땀이 많이 나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수분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게 이제 추운 거죠. 저 혼자 이제 깡깡 얼어가는 거죠, 안에서 막. 그러니까 제가 만든 땀에서, 손에서 나온 그 땀과 그 추운 그 기온이 만나서 그 장갑 안에서 혼자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럴 때 이제 따뜻한 그 차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바람이나 이렇게 살짝 쐬주면 좀 그게 또 도움이 되고, 몸을 녹이는데 도움이 되고. 아무튼 오늘 페어뱅스 나온 김에 치나 핫스프링스를 가서 얼음 박물관을 가고, 그 다음에 그 온천을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또 페어뱅스로 나가는 길이에요. 하늘이 되게 예쁜데 얼마나 잘 찍힐지는 모르겠네요. 차가 너무 흔들려. 그래도 영상은 너무 하늘은 되게 예쁘니까. 밖이래. 뒤는 거의 뭐 이래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펌프. 굉장히 계속 뭐가 많아요. 계속 이렇게 턱 같은 게 턱은 아니고 너무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상태. 하늘 이쁘죠? 좀 덜 흘리면 좋겠구만. 도로 상태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도로가 부드러우면 핸들을 그렇게 두 손으로 안 잡아도 되거나 살짝 잡아도 되는데, 저 친구가 지금 계속 범프가 많은 곳에서 운전하니까는 손을 이제 양손으로 이제 꽉 잡더라고요. 안 그러면 휠이 이렇게 바퀴가 잘못 쫙 돌아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운 데서 여기는 길이 지금 얼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서 운전하는 거는 또 달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랑 수영장에서만, 실내 수영장에서만 계속 수영을 해온 사람이 바다 가서 수영하면 그거 다르다, 막 강에 가서 수영하는 것도 그거 되게 다르다, 막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운전을 아무리 할 수 있고 그래도 시내에서 운전해본 사람이랑 이렇게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항상 얼어붙어 있는 또는 그 눈이 항상 이렇게 많이 쌓여서, 자고 일어나면 눈 오고, 자고 일어나면 눈 와 있고, 막 그럼 눈을 치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뽀송뽀송한 눈일 때도 있고, 그게 얼어붙은 눈일 때도 있고, 뭐 눈이 오고 있을 때도 운전을 해야 되고, 뭐 각종 그런 변수들, 겨울 눈과 있으면서 눈의 변수, 눈이 주는 어떤 그런저런 변수들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운전하는 거는 그냥 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거 바퀴가 파묻혔다 그랬을 때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런 스킬도 있어야 되고, 눈구덩이 아니면 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뭐 야생동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여기 있으면 대단히 많은 것들이, 뭐 시설이 부족해서 미국은 다 느려서 우리나라처럼 빠른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막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자연에 대응해서 이렇게 순응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이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이 해가 짧은 걸 어떡하겠어요. 해한테 얘기해서 야, 너 좀 더 떠 있어라.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야, 너네가 맨날 빨리 겨울에
너무 잠깐 왔다가 해 너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내려가니까 너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듯이 뭐 4시간 뭐 이렇게 있다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게 비타민 D라는 게 없어가지고 다들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막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도 많고. 사실은 여기가 저는 잘 몰랐는데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그런 뭐 드러그라 그러잖아요. 그런 알코올도 그렇고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안 좋은 길로 빠질까봐. 그러니까 낮이 너무 짧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라도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활동들을 뭐 하다못해 무슨 문화센터처럼 어떤 그런 다 같이 하는 어떤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랑 모여서 뭔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면 집에만 있다 보면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술을 마시고 약을 하고 그러면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길로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뭐가 있어, 자기 의지로 다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환경이 이게 진짜 환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겨울에 이번에 딱 와보고 제가 제대로 느꼈어요. 너무너무 척박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이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변수들에 우리가 항상 대처를 하고, 왜냐하면 사람 몸은 너무너무 약하고 목숨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참 환경도 중요하고 환경 보호도 해야 되고 자연에 거스러서도 안 되고 거스를 수도 없고 정말 제가 최근에 그 무슨 벼룩시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세컨핸드 마켓이라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어떤 그런 중고품 파는 어떤 그런 작은 그런 시장에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온갖 아이템들이 다 나와 있어. 온갖 물건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살다가 나간 사람인지 뭐 물건 다 내놓기도 하고 뭐. 근데 거기서 이제 책은 공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도 말도 안 돼. 아이고. 예예, I'm okay. No, not yet. 머리 찍었냐고 물어봐서 제가 아직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왜 얘네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보면은 그 할인율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중고품 시장인데 거기는 약간 주인이 이제 내놓는 어떤 그런 것들은 뭐 3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외투나 상태 좋은 외투 같은 거는 3불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물건들은 전부 다 25센트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25센트가 4개면 1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50원 정도 급인데 전 거기서 몇 개 샀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쇼핑은 처음 해봤어요. 250원짜리 2개 고르고, 아니구나, 3개 조그만 굉장히 이쁜 인형도 하나 고르고, 알래스카 무슨 주기, 알래스카 주기가 그 북두칠성 그 주기 스웨터를 입고 있는 곰돌이였는데 그 곰돌이 인형 하나, 그러고 또 뭐였지? 그 다음에 또 그냥 집업인데 그냥 완전 새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250원? 스포츠 집업이었고, 또 뭐 있지? 티셔츠도 그것도 뭐 새 거였고, 제가 봤을 때 완전 새 거였어요. 그냥 뭐 사놓고 입지 않은 것 같은? 그것도 250원. 그 다음에 이제 저 그 생각에서 그 반팔 티셔츠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외투였다면 3불이었겠지. 근데 그건 250원. 그 다음에 그냥 집업 되게 따뜻한 거, 안에 막 이렇게 털 안에 막 따다다닥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그것도 3달러 주고.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는데 뭔 얘기하고 있었어? 맞아. 그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는 거. 근데 거기 이제 책을 보게 됐어요. 거기 이제 한 칸에 가니까 책장이 있고 책들이 쫙 있는데 책이 얼마야 하고 물어보니까 책은 공짜래요. 거기 있는 중고 책들은 누구든 어떻게든 가져가도 상관 안 하는 어떤 그런 책은 무겁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책에 대해서 또 왜 그렇게 관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모든 책이 공존인데 저 몇 권을 고르긴 했어요 사실. 제 것도 고르고 제 친구 것도 사실 좀 골랐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좀 좋아할 만한, 친구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골랐는데, 무겁지 않은 걸로.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고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고르지는 않은 책 중에, 본 책 중에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아, 이거는 정말 취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거 생존이구나. 생존을 위해서 여기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살면서 이제 어떤 순간이, 어떤 진짜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무슨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다 매뉴얼을 짜놓고 목차를 쫙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돈을 해놓은 책으로 가르치는구나. 대단하다.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대단하고, 그걸 또 정돈을 해놔서 뭐뭐뭐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이미 먼저 벌써 그거를 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당한다 그러잖아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지하고 배우지 않아서, 이게 단순히 공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알고 모르고 배우고 이러면 단순히 그냥 시험 보고 시험 보는 공부라는 거는 정말 모든 것에 대해 공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쟤 공부 잘해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높고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본다, 요걸로 이퀄이 딱 됐잖아요. 그럼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성적 좋고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공부라는 거는 사실 모든 거가 다 공부잖아요. 경험을 하는 것도 공부고, 뭔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누가 보면 취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다 공부잖아요. 근데 이제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하는 태도. 공부라고 해도 시험을 보는 거고 점수가 나와야 되고 점수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공부는 사람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뭔가 의무감에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나중에 예를 들어 성인이 돼서 10대였다가 성인이 됐어. 그러면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공부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는 또 홈스쿨링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전 잘. 아무튼 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본 미국 가정들은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을 꽤나 봤거든요. 홈스쿨링에 대한 책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알래스카 또 지역의 특징도 있겠죠? 날씨의 영향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홈스쿨링에서 이제 그때도 어떤 가족이랑 같이 거기를 갔었는데, 가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아들 둘이랑 엄마랑 갔었거든요. 근데 아들 둘은 10대 후반 애들, 아직은 성인이 아닌 애들. 아무튼 근데 그런 애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막 고르는 걸 보더니만 홈스쿨링을 딱 고르는데 그 집 아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도 홈스쿨링을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내 나라, 여기 항상 그러니까 our country라 그러면 안 돼요. my country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엄마, 그러니까 내 엄마도 우리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my mom이라고 이제 our mom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대화를 할 때. 되게 좀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울 때 어떤 좀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내 나라에는 나의 나라에는 홈스쿨링이라는 게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막 우리는 학교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부모가 그냥 학교를 보내면 안심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더 상위 학교로, 중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항상 우선이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집에서 누군가가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공부를 하고 이런 건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도움을 받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만들려고 하지,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잡고선 그렇게 하는 건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다른 문화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나도 너네를 보면서 다르다고 느끼고 놀랍다고 느낀다고, 나도 너네 가족 말고 다른 가족도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서 살아가려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중고시장에서 본 책 얘기까지 갔네요. 이제 가로등이 있다. 가로등을 보면 저는 마음이 되게 안심이 돼요.
왜냐면 뭔가 도시가 가까워오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아까 가로등 없었잖아요. 계속 가로등이 없는 곳에 있으면 뭔가 좀 불안해요. 좀 모르겠어. 저는 제 평생 계속 도시에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큰 도시에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제 좀 길도 보이고 그러네. 아무튼 영상이 30분이 넘었네. 펭귄이었어요. 뒤도 좀 볼까요? 아구 힘들어. 뒤도 뒤에 저 차 때문에 이쪽만 봐야 되겠다. 그럼 펭귄이었고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Stay warm. Bye bye. 안녕.